네, 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의 고성관입니다. 오늘은 오가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제목으로 오가피는 관절염을 개선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골관절, 특히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한약으로서 또는 생약으로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줘야 될 그런 생약이기 때문에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기원식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가피라는 생약명은 이 오갈피 나무의 뿌리 껍질 또는 줄기 껍질을 약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생약명을 보면 아칸토파나시스 코르텍스. 자, 이 코르텍스란 말은 껍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껍질을 약으로 쓴다 하는 건데 부위는 뿌리 껍질이나 또는 줄기 껍질을 약으로 쓴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칸토파낙스라고 하는 속명이 붙어 있고 종명은 세실리프로름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 오갈피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오갈피 나무는 이 동속식물 해가지고 제가 가시오갈피, 섬오갈피, 흰토로갈피 뭐 이런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오가피 이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약전생약으로는 이 오갈피 나무, 일반 오갈피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이 세실리프로름하고 동속식물이 그 뿌리 껍질과 줄기 껍질을 다 약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시오갈피 나무 하면은 물론 우리나라의 치악산이나 또는 태백산이나 이런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그런 오갈피 나무이고요. 또 세계적으로는 저 시베리아, 그렇죠? 시베리아 또는 우리 중원의 진화의 그 흑룡강성 이런 곳에서 많이 자생 또는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 가시오가피는 특히 시베리아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러시아 사람들이 인삼이 부러웠는지 사이베리안 진생 또는 시베리안 진생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칭 인삼과 같이 훌륭한 그런 생약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근데 최근에 유럽 및 구미 세계에서는 야 그거 좀 이름이 같잖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진생이냐. 그래서 요새는 시베리안 루트 또는 사이베리안 루트라고만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베리안 루트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또는 과거에 사이베리안 진생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이거 가시오갈피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뭐 학명으로는 아칸토파낙스 센티코스스라고 하는 게 가시오갈피고요. 다음에 우리나라 토종 오갈피 중에 주종 오갈피로 보통 얘기를 하는 섬오갈피 나무 이것은 제주도에서 특산 오갈피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칸토파낙스 코레아눔이라는 학명을 가질 수 있고요. 최근에 식물분류학회에서 이것을 학명을 중국의 세주 오가피와 외부 형체학적인 특징이 같다. 그래서 세주 오가피의 일종의 변종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은 경우도 지금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섬 오갈피 나무하고 중국의 세주 오가피에 대한 성분 연구를 좀 구체적으로 시행한 바가 있고요. 요새 우리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회에는 일부 국내 학회에 제가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외부 형태학적으로는 중국의 세조오갈피나 우리 섬오갈피가 유사한 거의 외부 형태학적인 특징은 같지만 성분에서는 다른 패턴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향후 논문에서는 성분은 어떻게 다르고
이것이 통계학적인 유의사가 있을 정도로 다른 점이 있는가에 면밀히 제가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또 하나 흰털오갈피나무, 이것은 우리나라 토종 오갈피 중에서 이것도 주종 오갈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오갈피의 변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아칸토파낙스 디바리카투스 바라이어티 알베오 프락투스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열매에 흰털이 났다. 그래서 흰털오갈피 또 학명에서도 알베오 프락투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그 희다, 흰털이 났다. 그래서 그런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갈피나무, 그러면 우리나라의 토종 오갈피로서는 섬오갈피나무, 흰털오갈피나무, 크게는 가시오갈피나무까지, 요 오갈피, 일반 오갈피는 물론입니다. 요렇게는 우리나라의 오갈피나무로 꼭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겠고, 이 모두 약으로 쓰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성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통해서 피력한 바가 있고요. 또 이 위에도 우리 한반도에는 지리산의 지리오갈피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민가시오갈피, 왕가시오갈피, 중부오갈피, 서울오갈피,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오갈피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약으로 쓸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속명으로 아칸토파낙스라고 하는 속명은 이 아칸토라는 말은 이게 가시란 뜻이고요. 파낙스는 인삼속이죠. 그래서 인삼속, 즉이 만병통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기에서 말하는 판과 아코스의 합성어로서 모든 걸 치료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가시가 달린 만병통치약 그런 뜻이게 되겠죠. 세실리프룸이라는 말은 이게 무병종이다 하는 말인데 여기 대가 없는 꽃이다 그랬는데요. 꽃이 대가 없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병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가 있으면 유병종 그러죠. 자, 우리가 화병, 꽃이 있으면 거기 꽃자루가 있지 않습니까? 꽃자루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가시오갈피나 섬오갈피 이런 것은 유병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갈피, 일반 오갈피나 지리오갈피나 이런 것은 무병종,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참 너무 전문적인 식물 분리학적인 얘기까지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경희대학의 약학대학의 육창수 명예교수님께서 워낙 그 오갈피에 대한 연구를 평생 하셨고, 또 그 제자, 또 중국의 호남 중의학대학의 유향전 교수, 저하고는 연구 동료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분들을 제가 가까이 모시거나 또 같이 연구하면서 느낀 겁니다만은 이 오갈피나무가 이 동북아시아에서 대단히 많은 종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 이런 기능 성분 또는 생리활성 성분의 패턴도 다양하고 앞으로 의약품이나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또는 기능 화장품으로서 좀 더 개발이 기대가 되는 그런 식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온식물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방적 효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고 쓴맛이 있으면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간과 신장경맥으로 귀경한다 그랬습니다. 이 오갈피나무는 간장과 신장에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황제내경이나 이런 책에 보면은 간은 근을 주한다 했고 신장은 뼈를, 즉 골을 주관한다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이 오갈피나무가 이 효능 중에 강근장골이란 말이 있죠. 강근골이라는 이런 효능이 아주 대표적인 효능으로 우리가 와닿고 있는데요. 자, 이게 간과 신장으로 들어가서 근육과
뼈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듯이 오가피약은 이 강근고라는 약의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정말 뼈가 약해가지고 애가 근육도 약해서 그런가 뭐 이렇게 작고, 얘가 손흥민 선수처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이게 뭐 축구하다 턱 부딪히면 자빠지고 우리 애만 자빠져요. 100m 달리기 우리 애가 제일 꼴찌야. 운동선수하기 틀린 것 같아. 좀 운동선수는 안 되더라도 애가 좀 튼튼하게 해주세요. 뼈 근육 좀.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뭐 이런 소리를 제가 임상할 때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20여 년 했지만은 그전엔 제가 임상의 경험도 꽤 있습니다. 그때 느낀 것, 역시 이런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자식사랑, 내리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오가피나무 기억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생약이 강장근고라는 약이, 이것 말고도 상기생이라고 하는, 그쵸? 제가 동영상으로 하나 만들어서 올렸죠. 상기생, 겨우살이 종류죠. 뽕나무 겨우살이. 또 얘기한다면 두충, 또 얘기한다면 우슬, 뭐 이런 약들이 다 강근고를 하는 약이라,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본초학 공부를 잘했다, 이런 말씀 제가 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자, 첫 번째 효능은 거풍 제습한다. 이게 풍습을 제한다라는 말은, 그죠? 풍습이라고 하는 건 한방적 관점에서 이 풍습사에 의해서 대부분 우리 몸의 결합 조직, 특히 관절, 이런 부분에 염증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방의학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다 보면 이 풍습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관절과 관련된 얘기겠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만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합니까? 이해가 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할머니들이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대부분 아이고 어깨 이게 옛날에 다친 데인데 이게 날씨만 구주면 이렇게 아프단다. 이것 좀 주물러 줘라 좀. 얘야 우리 손자 좀 착하지. 이것 좀 주물러 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뭘 느낍니까? 습도가 올라가고 비가 부슬부슬 오거나, 또는 할머니가 이러죠. 얘야 내가 이 신경통이 이게 팔죽지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내일 비가 올라나 보다. 우리 몸은요 거짓말 안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으면 됐지 뭘 어떻게 더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 공기 중에 또는 이 지구 안에 습사가 동할 때, 더불어서 특히 한습사가 동할 때, 풍한습사가 동할 때, 이럴 때 더군다나 그런 골관절의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이라고 하는 이런 글자 속에서는 이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기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차가운 기운과 같이 이 습사가 같이 들어올 때 대부분 이와 같은 신경통, 관절염과 같은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한방의학에서 풍습이다, 꼭 한이 아니다 하더라도 풍습이라는 이런 한자를 보게 되면 이게 관절염과 관련이 있겠구나, 신경통과도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제거한다든가 뭐 이런, 그죠? 이런 제거한다든가 이런 거풍제습이라는 이런 한방의 효능이 있으면 이거 관절에 듣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수소종하는 것은 이게 뭐 이뇨시키고 부종을 가라앉힌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절에 염증이 생겼을 때 관절이 뚱뚱 부었다 그러면 이것을 잘 빼줄 수가 있겠네요. 관절이 뚱뚱 부은 것을 쫙 빼줄 수도 있겠습니다. 오가피란 약이 그런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명나라 때 이시진이라는 분이 우리 이시성을 가진 중원의 학자였습니다. 그분이 본초강목이라는 책에 이런 말들을 썼다고 합니다. 요가피 한 마차는 황금마차 한 마차와 바꾸지 않는다. 그만큼 귀한 약이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어린아이가 걸을 나이가 됐는데도 걷지 못할 때는 이 아이한테 오가피를 주면 바로 버쩍 일어난다. 사실 그럴 때 쓰는 약이에요. 근골이 약해서 애가 일어나야 될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한테 요가피는 상당히 친밀한 효능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한방생약학이라고 하는 제가 저술한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간과 신이 화하여 힘줄과 뼈, 그러니까 힘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대, 그쵸? 관절이 상하는 건 대부분 인대 손상입니다. 이것이 손상되면 한쪽이 무너지면서 연골이 파괴되고 퇴행성 관절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힘줄, 이런 인대 또는 신경 이런 부분을 다 주관하는 장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뼈가 약해져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데 풍습으로 허리와 무릎이 아프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며 아프고 각기 다리가 붓는 거죠. 음이증. 음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기능 장애를 말하는데 여기 신장경맥으로 귀경해서 이런 효능도 나타냅니다. 정력과도 관련이 있다는 말이죠. 여자의 음부소양증, 여자들이 음부가 가려울 때, 어린이의 걸음걸이가 늦어지고 또는 일어나지 못할 때, 그리고 방사선병을 예방, 이것은 현대양리가 되겠습니다. 방사선 방어 효과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신경통, 관절염, 관절 류마티스 등에 사용한다. 제가 저술했던 한방생약학이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썼습니다. 그 책을.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한방효능은 풍습사를 제거해서 관절염을 다스리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이고 이뇨시키고 부종을 가라앉힙니다. 이런 효능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천연물 화학적인 성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가피 성분 그러면 리그난 성분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리그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페닐프로파노이드가 양쪽으로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물론 페닐프로파노이드에 이렇게 당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닐프로판이라고 하면 이 페닐기, 요 페닐기라는 건 이 벤젠골이 보통 뭐 페닐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프로판이라고 하는 탄소 세 개가 직세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페닐프로파노이드가 여기서 프로토카테코익 엑시드, 즈링긴 이런 것이 존재하지만 이런 것들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결합이 되어서 리그난이라고 하는 그런 2차 대사산물이 생성이 되고요. 이것이 오가피의 주성분으로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아칸토사이드 B 또는 D 얘기하는데 아칸토사이드 D라고 하는 것은 또는 에리드로사이드 E라고도 얘기합니다. 보통 에리드로사이드 E란 말을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자, 뒤에 에리드로사이드 D는 아이소모 오브 에리드로사이드 E. 이것은 이 에리드로사이드 E의 이성질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트리테르펜 성분인데요. 여기 보면 에리드로사이드 KLM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리테르펜이라고 하는 것은 이소프레노이드, 저는 이런 페놀성 물질인 것은 리그난, 쿠마린, 페닐프로파노이드 이런 건 페놀릭 컴파운드고요. 트리테르펜 같은 경우는 이것은 테르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르펜류는 보통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탄소 5개짜리 분자가 이것이 2개 결합하면 모노테르펜, 그쵸? 요게 6개 결합하면 탄소 30개짜리 기본 골격을 갖는 트리테르펜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가피에는 이런 페놀릭 컴파운드로서 리그난, 쿠마린, 페닐프로파노이드 그 외에 트리테르펜이라고 하는 성분도 존재한다.
자, 우리가 천연물을 좀 전공한 사람이라면 알 수 있듯이 리그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런 페놀릭 컴파운드는 항산화 효과 물론 뚜렷하고요. 간 기능 개선 효과가 뚜렷이 보고되는 그런 물질군들이고요. 자, 오가피가 한방에서 간 신장으로 기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특징적으로 이렇게 신장에 작용해서 특히 청력 또는 성기능 개선과 관련되는 그런 생약 안에는 공통적으로 이 리그난이 존재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혹시 연구를 지망하는 그런 학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다면 향후 이 리그난 성분에 대한 성호르몬 내지는 성기능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면 아주 좋은 논문 또는 좋은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리그난계 화합물은요, 우리 민족이 식료품으로도 쓰는 참기름에도 세사민이라고 해서 여하튼 구조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한약에서는 오미자에도 고미신이나 시잔드린 같은 리그난이 들어있고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있고요. 그 구조가 양약으로까지 개발이 돼서 간염약으로 지금 쓰고 있죠. DDB 제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약대생이라면 유기화학 시간에 아마 유기제약 시간에 공부를 해야 당연한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양약이나. 자, 그래서 이 리그난은 그와 같이 간 기능, 향후는 여러분들이 성기능과 관련된 신장과 관련된 이런 연구가 기대되는 물질군이고요. 트리테르펜은 소염 진통작용은 여러 물질에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가피가 어디 쓴다 그랬습니까? 관절염에 쓴다 그랬죠. 그렇다 그러면 이 트리테르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중요도를 알 수 있겠죠. 강력한 소염 진통작용이 있습니다. 자, 쿠마린 역시 소염 진통작용이 여러 천연물에서 보여지는 물질군이고요. 페닐프로파노이드, 요건 물론 소염 진통 해열작용도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가피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전통의학에서 말하는 풍습에 써서 관절에 듣고 이와 같은 한방 효능은 이 성분으로 봐도 충분히 약효 해명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양리로 가겠습니다. 자, 확인된 양리작용인데 항염작용 역시 입증이 됐네요. 아까 톰파낙스 코레아눔 그러면 제주도의 섬 오가피로부터 분리된 카오렌 타입의 디터르펜이 이런 효능이 있다. 제가 성분 얘기하면서 트리터르펜만 얘기를 했군요. 디터르펜 아주 함량은 적지만 자, 우리나라 학자에 의해서 이 디터르펜이 제주도 섬 오가피의 이 성분이 소염작용이 있다는 것이 논문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괴사인자 TNF-알파 분비 억제, 항염과 관련된 그리고 항알러지 작용도 있더라는 건데 자, 컴파운드 4880 요것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인데요. 요것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아나필락시스 하면은 급격한 알러지, 일형 알러지 반응이 되겠고요. PCA 반응, 이것도 일형 알러지 반응인데 이와 같은 일형 알러지 반응과 관련된 질환들은요. 아토피가 여기 해당이 되겠고요. 단마진이나 두드러기라든가 햇빛 알레르기 이런 게 전부 다 이 일형 알러지와 관련이 되는데 이와 같은 일형 알러지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몸의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유리되면서 이런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억제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우가피의 이 에탄올 추출물, 일반 오가피가 되겠군요. 세실리프로루스 또는 세실리프로룸의 에탄올 추출물은 일형 알러지에 듣는다. 그 얘기죠. 다른 말로 아토피에 듣는다. 두드러기에 듣는다. 식중독에도 듣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항산화 작용입니다. 제가 페놀릭 컴파운드, 페닐프로파노이드, 리그난 다 항산화 작용이 있다 말씀을 전 화면에서 말씀드렸죠. 내분비장애 조절 작용이 있다. 자, 요거는 호르몬과 관련돼서 효능이 일부 보고가 되는 거죠. 성선 자극 효과가 있더라. 그 다음에 역시 간장의 개선 효과가 있더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당뇨성 신증 개선, 신장이죠, 역시. 이야기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한방의학에서 간과 신장에 귀경한다. 자, 우리 조상들은 아주 지혜롭고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많은 임상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지혜겠죠. 그대로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한방의학에서 말하는 이 효능은 그 가운데 보물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 학생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방의학의 본초학에 나오는 한방 효능을 흘려들어서는 바다에 가서 바늘 찾기와 같습니다. 어디서? 신약 개발에 있어서. 이것은 5,000년 이상의 지혜가 쌓여있는 학문이고요. 진리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본초서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한의서에 나와 있는 얘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그 글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 많은 학자들이 그런 책들을 계속 개선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지식이라면 지금 그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뜯어버렸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까다롭죠? 네, 그런 꼴을 못 봅니다. 진리가 아닌 책을 여태까지 전승할 이유도 없고요. 그거 도저히 못 봅니다. 그 꼴을. 그렇기 때문에 5,000년 이상의 임상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빅데이터라고 봐도 됩니다. 단지 그 한자 속에 들어있는 그 지혜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필즈상을 받은 일본의 히로나카 헤이스케 선생이 이런 말을 했죠. 학문을 하는 이유는 어렵게 공부하고 외우고 골치 아프게 시험 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공부를 통해서 하나씩 이치를 깨닫는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공부한다. 이치를 깨닫는 순간까지 가지 않고는 공부는 괴롭고 어려운 뿐이죠.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는 순간에 느끼는 그 희열과 기쁨 때문에 학문을 한다.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일본에서는 그것을 학문의 발견이란 책으로 출간하셨다고 합니다. 가끔은 학견이라고 일본어로는 얘기하죠. 흥미있는 학생들 한번 읽어보고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데 그런 책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외인이라고 해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건 취해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스트레스성 위궤양 억제작용이 있더라 하는 거지. 이것은 항스트레스에 대한 효능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블랙먼이라는 학자는 이 오갈피 나무가 특히 가시오갈피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시베리안 진생이 아답토제닉 액티비티가 있다 이런 말을 해서 유명한 학자가 됐습니다. 범적응 효과가 있다. 우리 몸에 다가오는 많은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적응하게 해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말을 하는데 근거가 됐던 실험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스트레스를 막아주더라 하는 거죠. 물론 이 실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험동물을 이렇게 욕조에 일단 실험동물이 들어가면 막 수영을 칩니다. 물론 이 물은 따뜻한 물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땐 기분 좋을지 몰라도 올라올 데가 없습니다. 1시간 정도 수영을 계속 치다가 힘이 빠져서 결국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위밍 테스트는 보통 보통 스태미나에 대한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위에 판을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구속
계속해서 수침, 물에 빠뜨리는 거죠. 자, 구속 수침 스트레스를 하게 되면 이 실험동물한테는 강력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겠죠. 수영하기도, 죽지 않으려고 수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머리 위에는 환히 막아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진짜 이건 지옥이 생지옥을 만들어 주는 거죠. 제가 이와 같은 동물 실험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진짜 너무 동물 실험이지만 잔인한 표현이 될까 싶습니다.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가 일본의 긴키 대학에서 연구할 때 이런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동물들을 잔인하게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살해를 해야 되는가.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런 동물 윤리 같은 것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그래서 동물 실험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꺼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평생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로 특히 천연물화학을 하는 쪽으로 더 마음을 굳혔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런 박사후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 실험 물론 인류의 건강 또는 인류의 질병 퇴치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전임상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동물 윤리를 잘 지켜가면서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잔인하다는 느낌이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면역 증강작용이 있는데 다당체 성분으로부터 그렇다. 제가 대부분 유기화합물을 중심으로 한 성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리그난이나 무슨 트리테르펜이나 뭐 페놀릭 컴파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다당체는 당이 무수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물질군인데요. 예를 들면 글루코스가 무수하게 결합되어 있는 걸 글루칸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면역 증강 물질로 기능식품 소재로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가피의 다당체도 면역 증강 활성이 있더라. 특히 미세포 증식과 관련해서 효능이 있었더라. 대식세포로도 사이토카인 분비를 증가시키더라. 이것도 하나의 면역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비하는 단백질이죠. 근데 이것이 과도할 경우는 물론 인체의 염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항피로작용이 보고되었고, 피로회복작용도 있군요. 그래서, 그리고 항방사능 작용, 이런 것은 인삼에서도 이런 효능이 있는데, 역시 오가피에서도 항방사능 작용이 있습니다. 인삼의 경우는 역시 이것도 다당체가 이런 효능이 보고되었죠. 자, 항암작용, 위암세포에서 위암세포의 자기사멸을 유도했다 하는 거죠. 위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동맥경화증 작용이 있더라. 그리고 당뇨에 대한 작용이 있는데, 자, 한방의학에서도 당뇨의 원인은 자, 인슐린이나 호르몬 역시 신장에서 호르몬을 전부 통제하는 것이 한방의학의 개념이기 때문에 신장에 효능이 있는 오가피로서 충분히 기대하시는 효능이 되겠고, 저도 실험을 통해서 인삼과 오가피가 병합된 추출물을 통해서 항당뇨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허 논문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진정작용이 또 보고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말이죠. 현대인들한테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양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가피가 들어있는 방제, 오가피산을 말씀드리면 이 무과가 들어가고 오가피와 우술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한방 효능에서 얘기했듯이 오가피나 우술 다 강근고라는 작용이 같이 있고 특히 관절에 주로 많이 씁니다. 물론 우술은 어혈에 또 쓰는 약이기도 합니다. 어혈이라 하면 혈액순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약효도 있지만 관절이나 또는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도 이 두 생약이 둘 다 효능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모가도
간에 작용하는 그런 약이 되겠고요. 요 약 자체는 사실은 중풍과 관련된 부분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간열과 간풍내동과 관련되는 데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 약이지만 여기에서는 이 간에 역시 작용하는 약으로서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의 일부로서 활용이 된다. 이 모과라는 것이 신맛이 있고 향기롭지 않습니까? 이 신맛이라고 하는 건 오미 중에서 오장 중에 특히 간으로 기경해서 간을 자양하는 그런 맛이 되겠습니다. 저는 자보 간신, 간과 신을 보하는 작용이 있어서 행지, 어린이가 걸어야 될 나이가 됐는데 걷지 못할 때 제가 한방효능 말미에 말씀을 드렸죠. 이 경우에 오가피 단미보다도 모과, 오가피, 우술이 들어가 있는 이 처방을 활용하면 아주 좋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심하면 2, 3세가 되어서도 보행을 못할 경우에 이 오가피산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나이가 됐는데도 못 걸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내 자식이 이거 혹시 안진뱅이 아닌가? 그렇죠? 부모가 자식이 건강한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아는 만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모르면 그것도 짧은 기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문가, 그렇죠, 의사 선생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특히 이런 경우는 한의사 선생하고 또는 약사님하고 먼저 상의를 해보는 것도 대단히 좋겠습니다. 물론 근골에 막 근본적 이상이 있는지에 대한 엑스레이나 서양의학적인 검토는 한번 거쳐야 되겠죠. 그런데도 기능상의 문제는 전혀 뼈도 멀쩡하고 근육도 다 생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오가피산이 분명히 해당이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방의학과 서양의학은 병합되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21세기의 의학학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지혜가 얻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